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작전 타임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증시에서도 가뜩이나 차가운데 칼바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내년 인플레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고요. 여전히 우리 시장도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이번 주 첫 거래일 눈치 보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하락하면서 2,351선, 코스닥은 0.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19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근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이 중국 내 공업용 탈산리튬 중심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터리에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의 가격은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와중에 국내 리튬 종합 소재 기업 리튬플러스가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한 연료 투입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 등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가혹한 제로 코로나에서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이 코로나로 인한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던 폭증 사태를 이제야 겪고 있는 건데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혈액 재고가 바닥나고 사망자가 몰린 화장장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최근 관련주들 사이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고 오늘은 원격 진료, 재택 근무 쪽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접근을 해도 될지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일지 잠시 뒤 토론 때 관련 이슈들 전략까지 자세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희와 1시간 2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김선윤 위원의 머니차트로 오늘 작전 타임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 김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고만고만해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요. 이제 지난 주말에 끝나서 뉴욕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 느끼는 게 뉴욕 증시 하락이 지난주 좀 심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이 조금 크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좀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조심은 해야 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선은 하도 이제 지겹게 들었던 R의 공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의 이제 속도,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하락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건데 그 시점 자체를 빨라야 내년 한 3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4분기 정도. 그래서 당분간은요 시장이 이렇게 재밌지는 않을 건데 하나 좀 그 팁을 드리자면 연준에서 요구하는 점도표에서의 금리 인상 포인트 상태가 한 5%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있을 FOMC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 날 있어요. 자, 2월 1일 날 금리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5%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 그 다음부터의 금리 인상 속도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1월 한 뭐 빠르면 초중순부터 해서 뭐 물론 산타 랠리는 없겠지만 한 연초부터 해서 빠른 시장의 랠리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한 4, 5년 전부터 해서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코스닥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뭐 에코프로 라인들이나 LNF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10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한 5, 6년 전에 차트 흐름과 비교해 보자면 그 정도 올랐어요. 네, 정말 많이 올랐죠. 앞으로의 한 4, 5년 뒤를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종목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에요. 하지만 충분하게 성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응하는 거고 이따가 말씀드릴 때 막 사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막 사지 마시고 조금은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 AS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를 볼 건데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움직임이 좀 있다가 약간 조금 가다가 좀 멈추는 듯 했어요. 시장에 조금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 냄새 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좀 반등에 좀 기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좀 안 움직일 수는 있어도 이게 한번 움직이면 재밌게 팡 튀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박셀을 말씀드렸지만은 뭐 손해도 거의 안 날 거고 뭐 아니면 돌아 말씀드렸어요. 그냥 여기 멈춰 있거나 한번 크게 가거나 해서 조금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이번 주 정도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한 번의 급등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시고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좀 제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8월 달에 10만 원을 터치한 적은 있어요. 요때. 여기는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저는 뭐 큰 욕심은 안 내고 절반 정도 회귀한다 치면 뭐 한 6만 5천 원대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너무 높은 것 같고요. 한 5만 원 정도만 사실 봅니다. 네, 크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한 5만 원 정도 여기서 이렇게 살짝 돌려 세우는 정도 한번 보고자 하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고 5만 원 정도 가격은요.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 정도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근데 가능성은 좀 충분해 보여서 그 정도 보고서 우선 기다려보자. 그리고 4만 원 위로는 사지 마세요. 천천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래도 천천히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좀 시끄러워도 갑니다. YG엔터입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좀 상승을 좀 주고 있어요. 큰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밀렸던 상황이었고요. 11월 24일 날 말씀을 드렸고 최저점 가격 기준이 11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 바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승을 좀 주고 있는데 아직 큰 폭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한 달가량 지켜보면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강조드리지만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을 거고요. 1분기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해외 매출 포인트도 있고요. 음반 판매 수년 돼가지고 3분기 때 안 좋았다 말씀드렸잖아요. 4분기로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 맞춰본다면 주가가 크게 보시면요. 3번의 이제 파동을 거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는 거예요. 큰 파동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 거치고 2번이고 3번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상승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나름 그런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흐름을 잘 타고 보면요. 되게 잘 가요. 근데 여기서 기관과 외인들의 흐름이 갑자기 팍팍팍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여기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안 봐요. 한 절반 정도 회귀하는 것만 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바닥에서 절반 정도만 보는 거예요. 높게도 안 봅니다. 그 절반도 안 본다면은 5만 원까지는 예측할 수 있어요. 네, 5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차분하게 우선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우선은 지켜보셔야 될 게 자, 수급상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 당장의 수급상을 딱 열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나름 빨개요. 네, 외인과 기관들이요. 그래도 나름 꾸준하게 잘 매수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사줍니다. 보시면 한 달 동안요. 외인들이 11만 주, 기관들이 25만 주 매수해요. 하루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개인만이 물량을 뺏기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속도의 문제인데 아직 그렇게
외인과 기관들이 많은 수량을 막 잡는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종목 자체 스타일상 한번 바람 불 때 시원하게 매수 들어오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요. 약간 조금 애매한 움직임이긴 해. 기관들 자체에서 움직임 보자면. 일전에 매수 들어왔었던 수량보다 현저하게 아직은 적어요. 근데 뭔가 조금 의미 있는 포인트, 연기금이 4만 주 이상이다? 뭔가 좀 매수 대응에 대해서 기관들이 조금 흐름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약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을 주면서 좀 다시 한번 큰 폭의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 고점 라인을 한번 맞춰보자면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 갭을 메꾸는 구간이 형성이 될 건데, 여기가 한 5만 한 3, 4천 원 돼요. 여기 자리가. 되는데 우선 크게는 안 볼게요. 5만 원 가는 거 보고 그 다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우선은 Y젠터는 홀딩을 하고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추천하자마자 얻어 터졌어요. 태경 BK인데 다시 반등은 나와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달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추세상의 라인으로도요. 살아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요. 현재 이 구간대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제가 이제 5천 원대 추천을 드려서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빠지긴 했으나 다시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6천 원대 아래 가격대는 그 현 구간대에서 괜찮은 포인트라 판단을 하고, 태경은요 2차전지 음극재 이슈부터 해서 온실가스, 탄산칼슘 이슈부터 해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올 때 사용되는 염화칼슘 이슈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포진하고 있고 실적 또한 굉장히 퍼펙트합니다. 잘 아시죠? 너무나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추천을 지금까지 한 3번인가 4번인가 드렸는데요. 다 잘 먹었어요. 그렇죠? 수익 다 잘 났어요. 이번에 약간 주춤하긴 하나 다시 얘는 가격을 정상 범위로 올려놓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만 좀 걸릴 수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래서 바로 빠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충분하게 움직임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YM인데 오늘 좀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요거 사실 많이 사셨어요. 우리 저기 방송 보시는 분들 살펴보니까 문의가 많아요. 많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선은 연말까지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금 더 보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제 한번 흔들렸지만 좋은 모습을 그리면서 잘 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이 종목을 추천드렸었던 이유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나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부분에서 사실 대동이 매출 부분은 1위에요. 매출은. 근데 올해는 보면 영업이익 부분으로 이 회사가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흐름이지만 대동이 좀 1등인데 매출은 이익 부분에선 이 회사가 북미향 매출, 이제 앞으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경우도 이제 농기계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계속 수혜를 좀 받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가 지나고 실적 좋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큰 폭의 성장을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쉽게 종목이 이렇게 하는 파고 난 이후에 반등 다시 한번 주고 있는 자리라서 더 이상 잘 안 빠질 거예요. 큰 차트 보자면, 주봉 보자면요. 큰 조정이 나왔어요. 차트 보시다시피 한번 갔다가요. 큰 조정 나온 이후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쯤 추천드렸고요. 한번 흔들렸지만 잘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쉽게는 안 꺾여요. 그러니까 우선은 상승 주면서 크게 보였던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 연말까지 보긴 하지만 우선은 저 개인적인 소견은 여유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보시는 거, 아니시라면 말씀드린 대로 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HM 볼게요. 이게 약간은 조금 간당간당한 느낌이랄까?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저점으로 한번 인식이 됐던 자리, 금요일 자리가 5만 100원이었어요. 5만 100원. 근데 제가 에코프로 H에는 5만 원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 포인트에 좀 자리가 다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을 깰라 그러면 누군가가 다시 한번 살짝 잡는 듯한 포인트가 나와요.
수급창에서. 그래서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5만 원대 부근 깨지면 사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5만 원 이탈이 가장 좋긴 한 것 같아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도전까지 잘 먹었는데 네 번째 도전을 했을 때 다시 또 이게 5만 원대 아래 오면은 한번 도전을 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상황을 좀 보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하게 매력도 있으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자, 오늘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SPG라는 종목이 잘 아시죠? 네. 원체 유명해져가지고요. 종목이 다 잘 아실 거예요. SPG라는 회사 여러분 국내 1위 그 모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공장 자동화 관련된 로봇 모터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전 제품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전 제품과 이 로봇 관련이나 감속기 관련 모터의 매출을 따져보자면 가전이 2, 모터가 1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로봇 관련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 회사들 다 컷 하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새롭게 고용을 다시 늘릴까요? 늘릴 수도 있겠지만은 늘리는 폭은 적어질 거고 이 로봇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보면은 뭐 2차 전지처럼 엄청나게 큰 시장은 되지 않더라도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 나와요. 장기적 추세에서 봤을 때. 사실 SPG는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성장을 계속 보여줬어요. 차트 보시자면 계속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네, 올랐어요. 근데 이게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날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상반기보다 4분기가 좀 실적이 저조한 건 맞아요.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이 그래도 나오겠지만 상반기보다는 안 나와요. 그래도 사상 최대는 나와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4분기 실적을 더해주면 사상 최대 매출 나올 거고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거예요. 꾸준하게 성장을 계속하는 거고 1, 2분기 성수기 시즌인데 잘 보시면 이 회사는요. 전 세계에 다 매출을 다 올려요. 한국이 한 24% 되고요. 중국이 한 41% 정도 되고 그다음 유럽, 미국 뭐 다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을 비롯해서 또 미국의 유수 기업들 다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설하고 있죠. 짓고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현대만 하더라도 지금 공장 땡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미국에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화가 될 거라 내년도 성장성이 정말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보단 또 내년이 더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 이 회사가 뭐 어느 한 회사가 문제가 되거나 하더라도 문제없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반도체 설비에 대한 부분의 투자,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170조 이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새롭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 맞춰보더라도요. 역시나 내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회사의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데 최근에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내년도의 실적도 보장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그래서 지금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라도요 충분하게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봐요. 19,000원 정도 1차로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리더라도 사실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 둬도 알아서 나중 보면 다 올라가 있을 그런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의 시장이니까 이쪽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관련 주들은 꼭 보시고 아직 뭐 시장의 대장주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꽤 괜찮은 대장주로서 인식은
추후에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SPG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상황을 보다가 이번 주 또 괜찮다면은 좋은 종목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 뵙겠습니다.